정기훈련 사리 연구 과목 중에 지금 의두 성리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의두에 대한 기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참 의두를 통해서 확실한 이 깨침의 세계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수유문화 12회까지 지속적인 그 의두 활동이 대각을 했어도 해야 하는 것이 의두입니다. 그런데 그 의두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성불재중하겠다고 하는, 또는 재생의세를 하겠다는 그 큰 원력과 간절하고 지극한 원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심이 있어야지 그 스승이 하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기어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의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 의두가 사리연구 과목이지만 3학이 다 총동원되는 겁니다. 아까 수양을 해야지 이게 그 의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학이 다 동반된다. 그래서 의심이 그냥 여러 의심 저 의심 놓고 사는 게 의심이 아니라 그 현상에서 그 안에 현상의 이면인 그런 세계의 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의 단으로서 의두, 의심의 머리로 도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심은 언제 하느냐? 바로 수양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다. 또 틈틈이 머리가 맑을 때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심과 연결되는 것이, 의두와 연결되는 것이 일종의 그 일기라든가 아니면 강연이나 회화인데, 그 회화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교당내양시의 의견 교환, 문답 감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답 감정에. 그래서 그것을 지도인에게나 또는 단장에게나 교화단을 통해서 이 의두를 해결할 수 있도록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롯하게 이 맑으면요, 맑으면 따라오는 것이 밝음입니다. 밝음. 그러니까 내가 이 맑으려면 또 뭐가 들어가죠? 아까? 취사를 잘해야겠죠. 취사가 엉망이면 맑지 못해요. 또 수양을 해야 맑지요. 그렇게 해서 이 연구의 밝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싹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하, 아디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두연마는 아무리 성불한 사람이라도 열애이라 해도 의두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두 활동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현상만 보고 사는 사람. 그 현상의 이면까지 들어가려면 항상 사람이 뭐 해야겠어요? 까닭이 있어야겠죠. 까닭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풀을 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풀만 매. 그건 공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지. 이사를 병행하는 사람은 뭐죠? 풀을 매면서 이 풀이 왜 나나? 나지 말하게도 나네. 꼭 마치 내 마음속에 과거에 업력이 올라오는 것 같고 온갖 자동으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거하고 같구나 하고 그 일 속에서
이치를 뽑아내는 이것을 일기로 적으면 정기일기가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해화 시간에 내놓으면 해화가 되는 거고. 그죠? 이것을 연마하는 것이 의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냥 풀만 매. 아니면 풀도 안 먹고 미야기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다 그죠? 제가 그 바자회를 끝나고 나면 항상 밥을 먹고 나서 소득이 뭐냐고 물어요. 제가 원남교당에서 옛날에 그 솔잎을 따로 쫙 남양주에 갑니다. 그래서 솔잎을 따갖고 그걸 말려갖고 가루 내갖고 그걸 팔거든요. 솔잎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앉아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소득이 뭐냐? 내가 항상 물어요. 그럼 교무님 왜 자꾸 그런 말을 시키십니까? 시험치 노릇하기 힘들어. 우리가 이게 보세요. 이사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이 현실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 유상의 세계라고 합시다. 이 현실의 세계를 하다 보면 이 안이비선이 육근이, 즉 표층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온갖 분별과 사량과 온갖 나름대로 또 이끝을 구하고 거기서 시비를 따지겠지 않겠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러죠. 그런데 그 시비이해 속에서 어떻게 그 이치를 파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사가 병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일에 박다. 그래서 사판이다. 어떤 사람은 이치에 박다. 그래서 이치만 받고 일이 어두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원불교 의두여목은 뭐냐면 이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도 해갖고 같이 두 개가 병용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요것이 주가 돼요. 이 일할 때만 큰 소리 친 사람 있죠? 그리고 강연해라. 아까 이렇게 정길기 써라. 의두에 발표해라. 그러면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뭐냐? 일 속에서 그 이치를 내가 추구하지 못해. 그것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현상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어. 생각이 깊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사판 일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 잘하자는 거지만 이치의 바탕에서 일을 잘하자는 거지. 일 속에서 이치를 보고 그 이치의 바탕에서 일을 잘하자는 거지. 이치가 빠져버리고 일만 잘하자? 요것은 그냥 공부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의문이 어느 정도 탁 가늠이 잡히면 반드시 이제 타력을 빌려야 합니다. 먼저 간 스승, 먼저 간 지도자의 스승의 그런 타력을 빌려서 확실하게 이것을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교무를 하다 보니까 원불교 사람 아니고도요,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한 소식 했다고 와가지고 그냥 한 사람도 있고, 그냥 글을 한 책을 하나 거의 쓰다시피 해갖고 갖고 와가지고 옛날에 고대생이었는데 아주 글 보니까 좋기는 하대. 근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을. 몇 마디 질문지 던져보면 알거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쉽게 말해서 누가 이렇게 그 가짜 보물을 큐백 같은 걸 진짜라고 해서 이제 속여갖고 애인한테 딱 줬단 말이야. 애인이 모르지.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갖고 있어갖고 나중에 급할 때 팔라겠더니 짜갑니다 그래. 그와 같다 이 말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의문이 해결될 때는 이것이 제대로 해결됐는가 못했는가를 감정을 받아라. 쉽게 말해서 맞냐 틀리냐, 진짜냐 아니냐를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의두라는 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승과 지자본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교무님이 무엇이 바빠야 하냐? 이것이 바빠야 해요. 이것이. 예. 교무님 제가 선을 하다가 연부를 하다가 또는 뭐 하다가 이게 여기서 지금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 그런 감정을 계속 해야 하고 제가 또 선을 하다가 아니면 의심에 이것이 툭 제가 밝아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내가 몇 번이 던져보거든. 근데 이제 우리 출가한 예비 교무들이 그걸 잘해요. 선을 하다가 오늘 제가 뭐 한 소식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 진경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화가 자주 오거든. 그럼 교무는 그런 맛이 있지. 예? 그런데 그냥 아까 맨 일만 하고 아니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이 되고 이것이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에 바탕한 복이어야 그 복이 유효해. 영원히 가는 거야. 근데 이 복만 있잖아요. 지혜가 근간이 안 되면 복 금방 까먹어버려. 오히려 복이 죄를 짓는 근본이 돼버리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이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렇다 할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종교가에 이 이사를 병행해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종교가에. 이치를 깨친 것이 종교의 성자들이시고 우리는 그 이치를 받아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에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치를 내가 요걸 감을 잡으면 마치 뭐요? 그 무빙 타켓이요. 무빙 타켓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어디 그때마다 뭐 대종사님한테 전화해 보겠어 뭐예요? 전화 안 받아 대종사님 어쩔 때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얼마든지 내가 원리를 알아서 적응해 나가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력을 갖춘 도인은 반드시 의두성리를 해야 한다. 의두성리를. 타력신앙만 하는 사람 의두성리 안 해도 돼. 자력신앙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타력을 통한 자력을 확실히 길러내야 한다. 그래서 그 자력도 타력이 필요한 거예요. 타력을 통한 자력이죠. 이것이. 하여간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론상에 이 공원정이라는 성격이 있다.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의심을 탁 걸잖아요. 의심을 여기서 탁 걸어. 그러면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기능을 발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학력이 낮고 나이가 젊고 뭐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의심이 의단이 돼서 가다 보면 시간의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밝아진다. 이거 확실히 제가 말씀드려요. 교무님 잘 안 되던데요? 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 말았던가 제대로 안 하고 있던가 하면 반드시 의심이 딱 걸려서 그 가다 보면 반드시 밝아지게 돼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자, 의두연마를 잘 할 것 같으면 의두연마는 아까 경전법규 연습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쉽게 말해 경전법규 연습은 스승이 내놓은 것을 시킨 대로 해보는 거고 의두연마는 내 것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응용을 해낼 수 있어. 그래서 회사도 내가 발전시키고 어디 뭐 인간관계도 해결해 나가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업무 처리 능력도 향상이 되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내가 아까 이 공만 대봐봐 자존심 버려볼 수 있지. 원이 대봐 그냥 얼마나 혼해지겠어. 아닌데다가 여기다 할 것 저기다 하고 저기다 할 것 여기다 하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밝아지니까. 그리고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공덕이 커지겠느냐. 반드시 진급의 변화가 있어진다. 그래서 훈련 후 반복 변화라는 것은 진급의 변화예요. 진급의 변화라고. 발전의 변화라고. 성장의 변화라고. 그래서 자기 지혜가 결국 밝아지는 거죠.
자기 지혜가. 예. 그리고 사리간 명확한 분석력, 탁 가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 정 가리가 안 나면 기도하시거나 물어보면 돼요. 그러나 본인이 애지가는 건 가리가 납니다. 예. 법마 상정급 정도만 돼도 가리가 납니다. 대강 가리가 나요. 예. 그래서 법마 상정급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러지. 그죠? 예. 법마 상정급까지는 아직 자력이 안 갖춰져 있어. 자력이. 예. 자기가 자기를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경계에 흔들려 버리거든. 그 얘가 정기훈 훈련 날 때는 잘하다가 상시 훈련으로 자력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나사가 점점 풀어져 갖고 나중에 어문 소리 하잖아요. 그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그래서 내가 힘이 약할 때는 교당 근방의 집도 잡고 최대한 아까 타력을 빌리는 어떤 지도자나 교당에 가까이 하고 법회나 훈련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력을 얻기 전까지는. 그래서 교당은 어디가 교당이냐? 바로 내가 공부한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곳. 거기가 교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일과 이치에, 이무에, 사무에,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두를 하나를 해결하면요, 신기하게 다른 것도 대체적으로는 다 툭툭툭 열려갑니다. 하나만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를 하다 보면 다른 게 같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김남천님 예 들으셨죠? 그 술집 지나가는데 향기 마케팅을 술집이 하잖아요. 싹 해가지고 꼬셔. 그러니까 김남천이 옛날 먹었던 또 옛날 기억이 쫙 제7식에서 기억식이 올라와요. 딱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하는 거잖아요. 김남천님이 계속 뭐요? 제7식의 기억식에서 야 그거 맛있잖아 한 잔만 하고 가. 7식에서 자꾸 꼬셔. 근데 제89식에서 아이고 안 된다겠는데 대중사님이 계문에 먹지 말아겠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어. 그래도 이것이 워낙 강하단 말이에요. 자동이거든 그게. 7식은 자동으로 올라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한 잔 해라. 한 잔 해라. 한 잔만 해라. 성성이 같이 한 잔만 해라. 온갖 합리화를 이제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서 혼자 남들이 볼 때는 미친놈같이 내 이놈 했던 거죠. 그죠? 현실에서 그 술을 먹어야 하는가? 이치에서 여기서 야 먹지 마라. 한 잔만 하자 먹지 마라. 한 잔만 하자 먹지 마라. 내 이놈! 이렇게 한 것이 이게 뭐냐? 바로 의두연마다 이 말이야. 이게 의두연마예요. 다른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경계 속에서 막 먹어버려 생각 없이. 이거 의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이것은 이사병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자, 견성의 단계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의리선이 있고요. 그 다음 열애선과 조사선이 있습니다. 의리선이라는 것은 분석해 보는 거예요, 먼저. 논리적으로. 그래서 기본 단어를 이해하고, 자, 그런 것들이죠. 이것이 무슨 질문인가? 질문 자체도 모르거든. 되게 의두 보면. 격에선 똘이라 질문 자체를 몰라. 이게 무슨 질문인가는 알아야 해. 그게 의리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열애선으로, 열애선이라는 건 진공짜리예요. 그것이 아까 현상의 이면짜리에 탁 치고 들어가는 것이 열애선이에요. 그래서 그 진공짜리가 결국 뭐더라? 바로 현실짜리와 둘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 조사선인 거예요. 자, 견성은 무엇이며 견성하면 무엇이 좋은가? 그 정산조사님 법문이시거든요. 그것이. 그 예가 나와 있죠. 옛날 덕산선사를 골려주려고 어떤 그 공부하던 사람이 덕산선사 밑에 그 갔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식당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지금 그 짊어지고 있는 게 금강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주금강이요. 사실은 주금강이라고 그래. 얼마나 금강경을 많이 했는가. 그래가지고 덕산선사를 놀려먹으려고 가다가 덕산선사 밑에 공부하던 그 식당 아줌마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금강경을 많이 봤다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아이, 과거심도 불가득, 현지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이란 말이 금강경 안에 나와요. 근데 어디에다가 지금 점심을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아까 경전만을 공부했지 그 문자를 공부했지 실지 그런 마음의 실상에 대해서는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이게 탁 질문에 탁 막혀버린 이 사람이. 그래서 도망갔다고 안 해요? 예. 그러듯이 우리가 참 견성을 한 사람은 마치 목수가 집을 다 지은 것이 아니라 목줄과 잣대를 얻은 것 같다. 그러셨어요? 이게 겁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견성, 성불, 재중입니다. 예. 견성, 성불, 재중. 그러니까 견성과 성불과 재중. 그러니까 과거에는 견성하면 도인이라고 그런 거야. 견성하면. 근데 이제는 에이, 견성도 집에서 한 6살, 7살이면 해버린다. 예. 응? 그리고 스승을 찾아서 성불한다. 성불하면 재중하지 않을 수 없고 재중을 하면 성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견성을 하면 아까 이 대자리를 알게 돼야. 대자리는 평등자리라. 빈자리라. 차별심에서 속지 않게 돼요. 차별심에 속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지금 모 회사의 따님들이 그 차별심을 막 내잖아요. 어? 비행기에서나 아니면 회의에서 차별심을 내. 그게 뭐냐면 이 대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하나거든. 크기는 구별이 없어. 이걸 모르니까 차별심에 본인도 모르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 불사선 불사하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뭔 뜻이죠? 이게 옛날 육조대사를 쫓아온 그 사명이라는 장군을 한테 했던 법문이 이 불사선 불사학이거든요. 선도 생각. 우리는 보통 뭐예요? 현실에 이 차별 세계. 선이냐 악이냐. 요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뭔 소리예요? 무선무악. 무선무악을 말하는 게 성품의 무선무악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너무 말이 알려주면 안 되는데.